이제는 이제 주제 발표에서 토론 순서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자료가 있는 대로 8분의 토론을 듣고 우리 방청객분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8분이 계신데요. 많은 이제 패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한 분당 시간 제한을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길더라도 시간 조정을 하긴 하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왜냐면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3분당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송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손정숙 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손정숙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굳이 이거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송민초 운영위원장 손정숙입니다. 바쁘니까 저는 아이가 초중고 다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고등학교 애를 딱 보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입 관련해서 저거를 해주셨거든요. 컨설팅을 구청에서 하는 것도 듣고 학교에서 해주시는 것도 들었는데 이게 퀄리티 차이가 제법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막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광범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동부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고등학교를 보내다 보니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타 지역에서 온 애들하고 비교를 딱 했을 때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이 얘기를 제가 왜 시작을 했냐 하면 이거 데이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저쪽 학교 이제 다른 구에서 온 아이들은 중학교 때 데이 컨설팅과 비슷한 것들을 벌써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넣을 때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식하게 공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이 이걸 보시더니 야, 너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없어? 그거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해주는 거는 퀄리티가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받았을 때 뭐 없어. 그냥 야, 너는 뭐 중앙대 어디 캠퍼스밖에 못 가겠네. 이게 다야.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 아까운 시간 낭비야.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기왕 해주실 거면 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중학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내 생기부를 스스로 챙길 수 있게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컴퓨터 교육 늘 말씀 자주 드리는 건데 아이들한테 코딩, 메타버스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들이 자판도 못 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수업을 교육청하고 조인을 해주시던지 돈이 없어서 못 해주시겠다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셔서 강사를 세워주시면 방과후로는 소용없습니다. 이거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강사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 좀 저희 학교가 송림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아들이 12명 정도 있어요. 근데 특수교사는 한 분이시고 협력교사도 한 분이세요.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셔. 근데 돌발행동 하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돌발행동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이 아이 하나를 케어하시느라고 나머지 20명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 이런 보조금으로 그런 선생님들을 좀 학교별로 세워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송해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막 거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개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결론이 이거였고 이런 결론들을 혼자 도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주변 학부모들과 3, 4, 5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이 이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손정수 위원장님께서는 중학교 생기부 챙길 수 있게 대입 컨설팅은 미리 효도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기본적인 수업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 외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달라는 건데 가장 좀 마음에 다른 학부모님들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기 동사고등학교에서 22년째 근무 중이신 장희석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동산고등학교 국어교사 장익섭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요. 이런 자리에 되게 꺼리는데 우리 장수진 의원님이 같은 장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5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3분이니까 이 원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년 넘게 제가 여기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학교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같이 줄어드는 게 근처의 젊은 학부모의 수예요. 우리 동구가 자꾸 이게 젊은 학부모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동구에는 젊은 학부모가 없고 왜 동구에는 고등학생들이 적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많이 떠나셔요. 여기 뭐 학부모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동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여기 많이 계셔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쯤 되면은 떠나시더라고요, 동구를. 그 이유가 뭘까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잖아요.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여건이에요. 교육 여건. 그래서 이 교육 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젊은 학부모들을 다시 동구로 모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동산고등학교에서 한 해에 서울대학을 10명씩만 보내봐라.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 우리 학교가 동산고등학교가 왜 그럼 10명씩을 안 보내는 걸까? 과연? 그래서 왜 안 보냈을까? 그럼 못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못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안 가요. 서울대. 첫 번째 안 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간다 진짜예요? 어떤 모 학교는요. 제가 어떤 실제 학교의 이름을 대일 수는 없고 모 학교는 그래요. 정말 1, 2등급의 아이들을 300명씩 받아요. 거기에서 서울대학을 못 보내고 그냥 인서울에 있는 대학 이렇게 보내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도 야, 우리 학교는 50%를 인서울 보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교는요, 지금 아까 점점 규모가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3, 4등급의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3, 4등급의 아이들을 데리고 똑같이 인서울을 보내요. 50%를. 그러면 과연 어디가 더 명문학교냐? 이 얘기를 꼭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은 편이에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동구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네. 여고, 우리 방문여고가 빠져나가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희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 학급수 알고 계셔요? 우리 학교의 학급수가 과연 몇 개이고 한 학년당 아이들의 정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같은 편 빼고 저희가 한 학년에 8개 반이 있어요. 8개 반에 한 반에 20여 명 안팎이에요. 그래서 한 학년에 160명이 되질 못해요. 그때 어떤 학부모는 막 그러셔요. 야, 우리 70명 있을 때보다 훨씬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신을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최대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4명? 이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저기 가면은 내신 따기 어려워.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교육청도
여기 학급수를 줄여야겠구나. 아이들이 적으니까 지원을 적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급이 저희 한 학년의 학급수가 15개 학급도 있었어요. 한 반의 인원도 45명, 50명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점점 교육청에서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학급수도 줄이고 자꾸 줄이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 동구청이 좀 동산고등학교가 이 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동구청이 동산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아무리 인원 늘려주십시오, 학급수 증설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저희 얘기 안 듣잖아요. 동구가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에는요, 제가 그 동산고 교사로서 꼭 마이크 잡은 김에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는 동구에서 그냥 돈 이렇게 학교로 던져주고 니들 잘해봐, 이거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저희 돈 없어서 교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많아요. 저희 아유, 우리 그 동산 유경에 서울에 빌딩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교육 보조 경비 없어도 우리 미래 인재 그 교육 예산이라고 우회적으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아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던져주고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니들이 이만큼의 결과를 보여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던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 창체 시간 아이들 창체 시간 뭐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동구에서 그걸 맡아주면은 저희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다시 수업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양질의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구청과 함께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동구의 교육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그 발제하신 두 분의 선생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동구하고 학교하고 계속해서 좀 협의도 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5분 넘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동산고 홍보는 그 주최 측하고 저는 상관없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양질의 수업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 예산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어려운 현안 같은 것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림초등학교 이선아 학부모 회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림초등학교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지금 저는 신준희 선생님 의견이신 동구마을대학 거기를 호기심으로 지금 과학 실험하고 생태 드론 세 과목을 신청해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어요. 수업 참여해 보니까 좀 알차고 체계적이어서 만족스럽게 지금 수업이 듣고 있어서 비전도 보고 있고요. 근데 교육 경비 보조금이 조금 형평성, 공평성, 좀 투명하게 참여 가능하게 하려면 공개 참여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인 공개로 생각도 해봤고요.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로 보면 학교 동아리, 창체 시간 활성화 지원 다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에 노트북을 주셨잖아요. 근데 교육감님께서는 늘 강사가 없다, 양성 중이다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지금 성림 쪽에서는 3학년 아이들이 그 강사분이 오셔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배웠대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내년에는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 방법을 알아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노트북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실에 대한 것도 엄마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엄마는 가방을 풀어냈어요. 엄마가 억울한 거예요. 집에 가져온 적도 없고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뭘 활용하는지 모르는데 가방을 애들이 이게 잊어버렸으니까 이 가방을 가져다가 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 결국에 8만 원을 물어냈어요, 엄마가.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근데 결론은 그 좋은 노트북을 동산고에서도 충전하는 데만 자리만 차지하고 너무 아깝다는 말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동아리는 적성과 성향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구마을대학에서 이렇게 강사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상의해서 생태 선생님하고 과학 실험 들어온 선생님을 양성을 하셔서 학교로 이제 원하시면 보내주시면 정말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드론을 배운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고 그걸 알려주시면 강사를 파견하는 선생님을 원하시는 것처럼 학부모도 강사 파견을 원하고 있어요. 더 다양한 환경을. 그리고 또 악기 동아리가 된다면 그 학교마다 악기 1인 1학기를 지원해 주시면 여기는 바이올린, 여기 뭐 어떤 다른 학교 뭐 이빨 가리를 한 아이가 있다면 클라리넷을 배운다면 그 아이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들도 연주가 된다면 또 이제 더 아이들이 더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이제 성인조 회장님 약간 이제 같았어요. 협력교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각 학교에 오늘 동구 뉴스가 나왔죠. 동구 아이가 그거 큰일을 겪어서 네,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협력교사분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냥 저학년에 저희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반에 두 분, 두 반, 세 반을 맡으세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정말 대단하세요. 국어 수업 하다가 체육 수업 하다가 들어와서 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거 밥을 드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싸우는 거 중지하시고 이제 다 수업 끝나고 집에 보내면 엄마들이 민원을 넣어요. 그거 처리하시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력교사가 있다면 약간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되고 마음이 두 개가 되니까 서로 마음은 아이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아이들이 수업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센터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다자녀를 위한 다자녀 센터는 전국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서림에는 아이가 5이 넘으냐 계세요. 이제 그 어머니가 같이 계시는데 옆을 지켜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건이 없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버지는 택배를 하세요. 택배를 하시는데 5명 아이가 방학 때 60kg를 먹어요, 쌀을.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부담이 돼서 택배를 하다가 다른 업체분의 상하차까지 도와주시면서 알바를 하세요. 그랬더니 수익이 잡혀요. 그랬더니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다 외국인을 위한 이런 제도랑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떻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동구 친화도시 동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를 위한 그런 센터가 그걸 만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경비에 관련돼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개 참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손정숙 회장님도 말씀하신 컴퓨터와 하루방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우리 동아리 활동 그리고 강사 파견 1인 1학기도 예전부터 유재실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협력교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자녀 센터는 정말 저희도 생각 못해본 내용인데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윤가영 우리 저기 한원중학교 학부모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참석자 소개 때 큰 웃음을 드린 만석초등학교 5학년, 한원중학교 1학년의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윤가영입니다. 먼저 동구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럼 참가에 앞서서 우리 동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동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고 인구도 가장 적잖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성격이 좀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좀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적 환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뭐 교육기부 이런 것도 못 받고는 했지만 이런 작은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교육 협력이 가능한 장점을 가졌다는 이 생각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구는 자본주의 영향이 덜합니다. 사교육에 관련된 것처럼 뭐 근거도 확실치 않은 불안감에 떨어서 뭐 옆집 뭐 303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막 꼬리를 물면서 서로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게 성공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훨씬 덜하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고 무시하는 일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주 큰 부자들이 없어서 부의 세습에 대한 그런 것도 덜한 것 같고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훨씬 덜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도화지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코딩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할 기회도 매우 적고 동구청에서 매년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코딩 캠프를 아무리 열어도 모집조차 수월하지 않는 그 현실은 그만큼 동구 학부모님들이 미래 교육에 대한 이제도가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는 그 하얀 도화지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처음부터 플랜을 잘 짜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혁명이 가능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지역이 절반이 넘는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산업시설과 산업 분야의 산업혁명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이제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동네도 좁고 학교 수도 적고 그래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서울초 동구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행사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속이 상했어요. 왜 같은 이 작은 동구에서 이런 교육 격차가 있는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의 격차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너무 그 격차가 크더라고요. 만석동은 뭘 해도, 하사동은 뭘 해도 조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초를 위시한, 동산고를 위시한 이런 교육적 성과나 마을 공동체의 성과물을 만석 하사동에 옮기셔서 시즌2를 찍으셔서 성공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고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단점들이 그런 학교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지역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동구청과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조력이 너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지역 교육자들과 교육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점 같지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주체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지역 학교와 구청의 뜻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묻고 데이터를 계속 쌓는 작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교육 공동체 성공도 되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효능감을 부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없는 길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런 길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무엇보다 저희가 아이들의 힘을 믿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할 때 아이들한테 참 많이 안 묻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발라드냐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묻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OECD에서 2030년까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교육 나침반이라는 것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초는 이제 거꾸로 교실이나 이런 걸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협력에 조력하실 의지가 충만하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동구청장님 그리고 이미 실행하면서 성공하신 기존의 마을 교육 공동체 분들이 함께 이런 변혁적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가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이사하고 싶은 자치구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두분 자본주의 역량이 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정말 부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동구가 이제 미래교육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공장 지역이나 산업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의 발전에서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의 성과물을 동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보자는 뜻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부터 항상 묻고 물을 수가 있다는데 잘 안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정나연 학생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현이라고 하고요. 동부에 위치한 인천 서울중학교와 화도중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성여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앞서 토론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과 다르게 제가 동부에서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중학교에서 기억나는 거라고는 죄송합니다. 정말 신나게 넘어밖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중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면 서울중학교가 되게 얼마나 놀기 좋았던 학교인가에 대해서 되게 자주 얘기를 해요. 토요일에는 방과 후 학교가 있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요리부에서 요리도 하고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고 그렇게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필요한데 서울중학교가 저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선물해준 것 같습니다. 또 화도진 중학교에 그 이후에 입학을 했는데 서울중학교에서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중학교가 많이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당시에 화도진 중학교가 가장 무섭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예비 소집일 날도 긴장을 엄청 하고 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화도진 중학교는 정말 좋고 알찬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잘한 일을 물어보면은 진짜 화도진 중학교를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도진 중학교는 저에게 의미가 큰 학교인데요. 먼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화도진 중학교가 학생 가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모든 학교의 행사들이 학생의 회의를 통해서 주관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 미니 콘서트나 화도진 축제 부스들도 모두 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교칙도 당시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끼리 교칙을 만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직접 학생들이 교칙을 만드니까 교칙 이행률도 굉장히 높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경험들은 직접 저도 학생회를 3년 동안 했는데 직접 친구들과 회의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이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로 화도진중이 저에게 의미가 큰 이유는 화도진중은 차세동행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트레킹, 강화도 트레킹 갔던 거랑 산을 많이 갔던 게 가장 기억이 남는데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그냥 롯데월드나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내리에 있는데 다현아, 다 산에 가고 강화도 트레킹을 가는 거는 다 너네들 성취 경험을 위해서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근데 선생님 롤러코스터 못 타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힘들어도 다 같이 산에 올라가고 너무 막 땀이 주르륵 나는 여름에도 강화도 트레킹을 완주했던 경험이 저를 굉장히 성취감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화도진 중학교에서 겪은 공동체의 가치와 함께하는 거의 가치를 느껴서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로 눈이 돌리게 되었고 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도 현재 대학교의 시립대 학생들과 동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마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카페에서 아니 홍보가 아니라 학교 홍보 카페에서 음료도 만들고 다양한 마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동부에서 받은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선 적지 않았는데 들으면서 이제 동부 교육의 개선점, 가장 큰 개선점은 먼저 저도 이제 풍정숙 부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입은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정말 많은데
같은 성적대라도 적혀져 있는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나 뭐 행특에 따라서 가는 대학이 달라지는데 일단 동구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너무 부족을 하고 또 너무 부족해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돈을 주고 따로 차선 업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또 면접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학에 있을 때는 또 면접 컨설팅이나 면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 감사합니다. 성초에서 성초 한동준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동구에서 좋았던 점을 얘기했지만 너무 그래도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 다른 정리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느꼈던 점, 고등학교에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낀 점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보력 관련해서 대학교에서는 정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대한 학생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동구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유튜버시기도 하시면서 화도진 TV, 화도진 TV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채윤위원장을 위해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구의 복지환경 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작은가? 네, 우리 심준희 선생님과 그리고 마경남 소장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앞서 토론하신 토론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심준희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으면 동구의 교육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심준희 선생님은 문화적 사회적 자본,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지원하는 것들을 해왔었는데, 결국 우리 동구의 교육 수준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육 수준이 발전하지 못하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결국 우리 동구의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교육 인프라 속에 내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버스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3D 프린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용성이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또 유치원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간다고 하고 어느 강화에 고구마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캐는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호미 들고, 그리고 고구마 들고 사진 찍고 집에 엄마한테 가져와서 고구마 하나 보여주면 현장 학습이 잘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잇고 있을 수 있는 농사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학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육이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실질적인 교육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누구 한 명이 딱 이거다라고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아까 우리 마경남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관학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구청에서도 물어보고 우리 의원들도 물어보고 또 학부모님들도 물어보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질문을 통한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금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본.
네, 경제적 자본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간학 이제 범 거버넌스 또 아까 이제 그 혁신 그 교육 혁신 지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주민자치회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생각이고 그들 지방자치 자치구처럼 우리 동구도 하루빨리 그런 협업들을 해나가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다현 학생도 학교에서 배웠던 거 배우고 충분히 학습됐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협동조합 한다고 그랬나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듯이 분명히 생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바라볼 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학교에서 먼저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가 좀 폐쇄적이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아이들의 그 안전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지나치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스스로 닫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약간의 또 다른 불만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 듣는 얘기예요. 그런 불만들이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주민자치회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간다. 뭐 인위적으로 만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우리 학교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민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학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열어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제가 잘 귀담아 들은 걸로 하고요. 우리 동구에서 우리 장순희 의원님 3부 넘었나 보네. 한참 지났습니다. 네. 우리 장순희 의원님이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좋은 토론의 시간을 준비해 주신 거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귀담아 듣고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이니까요. 최훈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학교가 폐쇄적이다 이런 거는 저도 참 느꼈던 건데 우리가 학교에 이제 뭐 체육관을 개방해달라, 뭘 개방해달라, 지역사회에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학교 측에 전달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우리가 이 학교 시설 좋은 시설들을 개방하자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10분 줄어지 않아서 최대한 짧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신준희 선생님 경제랑 문화랑 사회자본 복합체가 교육 역량 향상에 요건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저희가 늘 학령기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유아기나 성인기까지 해서 생애 주기별 교육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올해가 이제 7년 차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토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되게 형식화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 위주. 그리고 과연 지금의 민관학의 거버넌스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도 남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사례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평 일동과 송도 사동 이제 우리 마을 교육자치회 사례는 좀 더 이 모델을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구현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건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걸 제가 느껴요. 그때는 저희가 학부모 참여 예산을 할 때 송림초에 아이들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어찌됐든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줄면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동아리와 강좌들이 열리고 이런 거에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타 자치구에 가서 자랑도 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또 하나는 교육경비를 2014년부터 못 받게 되면서 왜 안 주니까 우리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난다.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이제 요구가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실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했듯이 저는 굳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동부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자기의 진로나 이것을 미리 찾아서 이 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들의 미래에서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 보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들은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장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 남았어요. 재능과 영화 국제 고등학교는 이제 특성화고가 됐단 말이죠. 과연 이 아이들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부에서 취업을 하고 여기에 정주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 현실은 아침에 동인천역에 나가면 전철을 타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서는 못 보는 청년들. 그럼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관내 기업이 있긴 하지만 1년에 몇천만 원씩 교육발전 지급 냅니다. 그 이상은 하진 않아요.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재능대학교가 있긴 합니다. 가끔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영재 스쿨도 하고 창의 인재 교실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 거지? 에 대한 고민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 명징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해도 달라. 학공짜로 유산 접식 해주고 학비 공짜로 해주고 체육복 주고 이제 수학여행비도 시교육청에서 나오잖아요. 뭐 더 달랄 게 없어요. 그럼 이제는 뭐지? 우리가 함께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자체와 마을과 학교와 관에서 고민할 영역은 뭐지? 너무 다양해졌고 이거는 누구 한 명이 딱 이게 답입니다. 내놓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협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열악한 교육 환경과 재개발 문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10여 년간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있었고요.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느껴지는 건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건 대단한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바꿔낼 에너지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토론회가 열린 것도 교육경비 보조가 어쨌든 해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본예산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6%까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392억이기 때문에 0.06을 곱하면은 23억 5천만 원까지가 올해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문제 때문에 언제고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기금으로 102억을 적립해놨습니다. 저는 그건 타 부에 비해서 동구 학비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러면 동구의 교육혁신과 교육발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이렇게 뚝딱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정이 걸리더라도 정말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목소리도, 현장의 목소리도, 선생님들의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도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 동구의 전막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24년에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대토론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6년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진짜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또 뭐 교육도시 싫어요.
아무튼 타 사례들도 많이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현재 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교육 미래교육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 성과와 함께 있는 의미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 계획들을 민관화 거버넌스를 통해서 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협력을 관한 저는 시스템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 교육혁신 추진단이든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계획도 좀 짰으면 좋겠고요. 토론회도 준비하고 민관학이 이런 거버넌스를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교육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 간의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 아까 문제 다문화 가정,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 아동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학교 간에 대책이 어렵다라고 하면 민관이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느린 학습자나 장애 학습 도우미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고 구청의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 교육발전이 장기적 계획뿐만이 아니라 민관학이 지금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교육 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여기는 돈을 잘 쓰자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급한데 우선적으로 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갖고 있는 우리 동부에 사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 활용을 해보자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제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길게 하실 거거든요. 김종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이신 동부의 윤재식 위원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예,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년 1월부터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쓸 수 있게 된,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동부로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준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펐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내용의 양과 수준이 다르다. 이거는 사실 구조, 문화, 더 깊게 내려가면 생활 문화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별 부모들의 역량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부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암울함이 파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있었어요. 1인 1학기제. 이미 중국에서는 1인 1학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예전에는 했었나요? 네. 근데 지금도 하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교육이 제한 전에도 이미 그 교육 환경 개선 기금으로 사실은 간접비로 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간접비를 쓰는데 직접 학교에는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 강사를 내보내거나 교사를 파견하는 이런 비용 구해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문화적 차원 해서 부모 각각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공공의 부분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인 1학기제 이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론 말씀하셨잖아요. 드론도 이미 중국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돼서 드론을 조작하고 만들고 뜯고, 이미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드론은
만질 수 있는데 이 망가지면 정비하는 데가 없어요. 예, 이것 또한 직업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미 이게 정규 과목으로 들어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 국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미래 산업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이 좀 우리 과목에 좀 들어가줘야겠다. 이걸 공공에서 좀 책임져서 부모의 역량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요트, 해양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우리 교육 학력 개선 기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제안을 하면서 토론이 아니고 제안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수련이 쓰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 관련해서 공공의 부분으로 문화적 접근을 해서 1인 1학기제 그리고 또 드론 관련 교육도 해보자.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인데 우리에게 바다가 있죠. 요트 해양 관련해서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찾아보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5시간 다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거는 뭐냐면 아니요 1인 1학기제가 아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아이들 미래를 맡기지 말자. 결정들이 하지 말자. 공공이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프로그램을 찾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모두 5시간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 15분 좀 늦었지만 바쁘신 분은 이제 볼일보러 가셔도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모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토론도 좀 더 할 분들 한 15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혹시 이제 우리 이제 궁금하신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의 또 토론자들도 상관없고 우리 방청객들도 상관없이 궁금하신 분들의 질문 찝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셔요. 우리 강진석 자원부 센터장님이시고 지금 상업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강진석 센터장님 질문 이렇게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홍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강진석입니다. 저는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패널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낙후된 동구 교육이 여기로서만 기다려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학교 운영위원을 좀 오래 했어요. 하도진중학교, 선화여중, 인하여고, 동상고등학교, 인일여고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을 했고요. 또 대학원 과정을 교육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구에 대한 그 교육을 제안을 2가지 정도 한번 할게요. 우리 이제 우리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 구성원인 우리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을 포함한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인천에서도 가장 열악한 우리 동구 교육의 인프라 구성과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협의체입니다. 인천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청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그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이 협의체가 압력단체로서의 그런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갖고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를 방문해서 우리 동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오늘 우리 그 동산고등학교 선생님도 나오셨고 우리가 인문고가 우리 동구에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에 슬픈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아까 학생 수도 줄고 이러니까 우리 저 인문고인 동산고등학교를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남녀공학으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산고등학교 앞에 금성구역에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5년 정도면은 금성구역에 고등학교를 이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현실적으로 남녀 고등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줄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동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도 그렇고 우리 그 학교를 좀 염려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남녀 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학교 설립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그 세 번째는 동산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그 남녀 고등학교가 안 될 경우에는 특목고를 만들어서 교육의 그 질을 높이고 요즘은 이제 그 학교의 그 수준을 학교의 순위를 서울대학교를 누가 많이 보내느냐 이게 이제 그 순위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이 특목고가 생기면은 여러 학교에서 다 많이 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그리고 또 남녀공학이다. 그 다음에 내신 받기가 좋다.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다. 그래서 교육도시 그러면 동구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교육 수준을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그 이 학문위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2004년도죠. 선화여중 그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영교시 수업을 EBS 교육으로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학생들이 평균 15점 이상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가 그걸 제안을 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 결과가 된 걸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위원장님.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육발전에 협의체도 구성하고 동산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이야기하셔서 이거는 그 사회가 효과가 잘 앞에 지역사회랑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목고나 남녀공학 다 이게 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질문. 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좀 늦게 와가지고 발제자이신 심주희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 마경남 센터장님하고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동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초중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고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그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셨는데 혹시 교육혁신지구
예, 아까 뭐 송도 일동하고 부평 일동에서 했는데 이런 심리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야에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학부모 입장으로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 팬데믹이 대단한 상실감을 줬었죠. 저희 마스크 미녀도 탄생하고, 네, 마스크로 인해서 그 가까웠던 부관계마저도 더 멀어지게 됐던 게 저는 코로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편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감기에 걸리는 사람 수가 대단히 줄어서 그 면역 체계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방어적 기제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동구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좀 상처받고 이게 교육 환경에서 좀 상실된 학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은 비단 동구만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사통팔달이 발달된 부평이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코로나 시즌에는 더욱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더욱더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는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집에만 있게 돼서 좋게 말하면 프로게이머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가 많이 배출됐던 사회적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평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삼곡 청천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로 어떤 걸 했냐면 게임 대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된 아이들을 소집해서 이 아이들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제안해주는 직업적인 수업까지 연계했다. 저는 그 시도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소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그 마을 축제 기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토대로 좀 동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윤재실 의원님 말씀하셨던 1인 1학기 부분, 앞으로 교육혁신지구가 되게 되면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부평은 또 28회 정도의 풍물 대축제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왜 부평이 풍물일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긴 하는데, 저희가 농경사회 때문에 풍물이 나왔던 부평이에요. 근데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교육혁신지구가 돼서 달라진 게 뭐냐면, 대표적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풍물을 배웁니다. 이런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까지 겸업할 수 있다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들이 조금만 띵까띵까 하다가 축제하는 1년에 한 번은 앞에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네, 저도 직전에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 출신이다 보니 이런 갈급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정활동으로 표현을 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까지 이끌어냈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동구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동구가 조금 더 활동하신다면 부평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여기 질문 선생님 심리적으로 지어주세요. 예. 아까 제 말 하나만 좀 그 정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말씀. 저는 동구 교육 역량이 낙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구 교육 역량이 낙후된 것이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동구의 교육 역량이 다른 데보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사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또는 이제 느린 학습자의 문제들, 경계상아동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다 사회자본의 합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이 그 친구들 잡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이게 교육에서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도 사회자본의 합충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 토론회는 거 좋은데,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 여기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동구가 최초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화자본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역량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세계에서 130건 이렇습니다. 경제자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물질적 부를 이루고 그런 것들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동구는 어떤 차원에 있는가요?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게 낙후됐을 것이다. 여기 오래된 동네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맨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고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그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뭐 장소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실제로 우리 동구 지역의 사회적 문화자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존 단체에서 최초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관련된 논문들도 많고 거기 관련된 설문지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동구에서 좀 진행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면밀한 조사들을 좀 펼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느리나 투자 문제 또는 뭐 정서적 어려움 겪는 문제는 많습니다. 요즘에. 여기만 끝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많을 거예요. 동구에서 얼마나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뭐 우리 학교 같은 게 좀 많이 드러나죠. 다른 데는 좀 덜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윤재철 의원님 말한 1인 1학기도 좋고 사실은 그건 역시 그 친구들에게 이게 도움을 주는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가족도 같이 바뀌고 교실도 같이 바뀌고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친구를 맨날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함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장한테만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가장한테만. 뭐 집에 안 맡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교실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지역 전체에서도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그 신뢰 체계, 유대감 형성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걸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동구 경비 보조 교육 경비 보조금 제한 이 돈이 만약에 학교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던져져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쓰세요라고 한다면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돈 많아요. 돈 없지 않아요. 이미 교육청에서도 3천만 원씩 매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적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 그 돈이 학교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돈을 이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될 것이고 사실 그거를 이제 잡는 것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복지관 유성훈 과장님이신데요. 워낙 우리 동구 그 지역사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특별히 좀 초대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그래서 참 오는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침에 좀 속상한 기사를 하나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왔고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정책 포럼, 이게 동구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1등급 잘 받게 하는 방법을 위한 토론회라고 포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동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 중에 지금 심준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앞선 지리자도 얘기하신 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내용도 경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복지관에 창영복지관이어서 바로 옆에 그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도 있고 또 일반 초등학교도 있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데 비슷합니다. 오면 학업 수준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정서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저희는 지금 복지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인구 유입률이 동구가 변화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다 이제 나가시고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구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딱 보고 나니까
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을까? 그리고 동부에서도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그게 더 문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까 신준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좀 같이 챙길 수 있는 무언가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석해주신 토론자 두 분 중에 예, 전문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말고 예, 학부모회 그 회장님이나 예, 운영위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동부의 아이들이 좀 마음적으로 건강한가? 불편한 건 없나? 학교의 능력을 키우고 재능을 키우는 거 말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신 건 없나?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 그런 이야기가 혹 있거나 공감되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과거 얘기라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만석초 같은 경우는 지난 3년인지 4년인지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요. 코로나를 핑계로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체험학습, 뭐 6학년이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애가 막 화를 불같이 내. 송일천은 어디도 가고 우리 한 군데도 못 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일에 바빠서 좀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학교에 무엇을 얘기해도 아무리 싸워도 안 먹히니까 거리를 두는 방법밖에 없었던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올해는 좀 괜찮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과거 얘기예요. 이런 일이 해서 아이들이 경험치도 너무 떨어지고 그냥 학교는 왔다 갔다 이제 코로나 풀리고 급식도 먹고 마스크는 벗었지만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마성초 같은 경우. 네. 서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센터가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위센터는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모르겠대요. 이 아이 성향을 모르겠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어서 위센터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 아이 성향과 엄마 성향, 아빠 성향을 분석을 해주셔서 얘는 성향이 이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된다를 알려주셨대요. 너무 감사했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내가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고 선생님들 의지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아이가 다 있어서 저는 애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 엄마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한테 제일 많이 묻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초등학생이니까 말이 제일 많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너네 많이 친해졌니? 이러면 코로나 때는 선생님들이 놀지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해서 엄마 나는 작년에 우리 반에 누군지도 다 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이게 엔데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약간 아까 그 만석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나쁘지 않아요. 교사쌤도 젊으시고 이제 의욕도 넘치셔서 괜찮은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눈이 다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 사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친구랑 가져가면 안 될 수 있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참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일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이제 궁금한 게 학교마다 위센터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 다 있어요. 네. 이클래스. 할인만 없는 걸로 알아요. 할인, 네. 있어요. 중학교만 없습니다. 있어. 성부도 있고 재능종도 있고 사립도 다 있어요. 아니 사립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희 그 고등학교마다 그렇습니다. 뭐 어머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지원이 안 돼요. 위 클래스 교실은 있어요. 근데 상담 교사 지원이 안 돼요.
인력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 자격이 있는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담임 역할도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의 통계를 보면 정책 지원이라는 게 상담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동구의 정서학교 상담을 원하는 학생 수가 계속 동구만 그렇게 늘어나요. 유독.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이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나? 제가 할 때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학교마다 리플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동구만 유독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파악이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에 이제 아동학대 예방 센터가 사실은 이게 미니에서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접근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깥에 나와서 늘 상담소를, 센터를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수시로 이제 갈 수 있을 때 가고 막 이런 것들 지원 요청이 돼야 되는데 이 관 안에 있다 보면 사실 이용하는 게 이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을 동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조 안에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애가 동구 아이인데 모르셔요? 오늘 어제 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정서적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되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아이들에 대한 마음 건강 부분은 정말 지자체도 챙기고 저희 의원님들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하신 분들은 가세요. 네. 안 가시는 거 가시나요? 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동구의 그 아동학대 상담 지원센터는 또 오픈을 할 겁니다. 소면동에 오픈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구에 가까이 오픈하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토론회 중에서 이제 나온 거 이제 거버넌스 민간학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신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사회의 정서적 자본에 대한 거, 우리가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사업조 학부모님이자 유진 센터장님. 네, 서울시 학부모입니다. 일단 질문 드리려고 마경 선생님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계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거든요.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학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알았을 거예요.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더라. 아까 모범사례 봤는데 저게 무슨 모범사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결국에 관하고 학에서 해결 안 되니까 민을 같이 끼어드는 건데 그럼 민을 등장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형식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민의 교육 역량, 단순히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게 학부모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실제로 기획하고 지평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거가 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경남 센터장이 없으니까 신주희 선생님께서
아니 제가 그걸 알면 뭐 같이 하고 있어서 뭘 자꾸 그렇게. 저는 뭐 성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성초등학교가 지역에서 좀 어떤 역할인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성초등학교가 그냥 꼴통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가 아니면 미래에 정말로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솔직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초등학교 교육이 어쨌든 간에 동부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는 전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마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11월 6일부터 교문 출입 그게 좀 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성초등학교는 뭐 정말로 아무데 다 열려있던 학교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려고 하고 아무나 따라갈 수 있고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누군가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갔겠거니 이러면 별로 안전불감증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에 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발제에 넣긴 넣었는데 시간상 못한 게 제가 말했죠. 우산이 교육이 되냐 진짜로. 우산을 뭐 어떻게 펴는지는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근데 우산이 교육이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동부 그 자원봉사센터에 진행하시는 동부 우산소리 봉사사업단 그 분들이 거기서 폐우산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 멀쩡한 우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동부의 공유우산으로 해서 벌써 9개까지 그런 지점들을 열어서 하는 이런 자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짜리 교육과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초등학교 교육이 조금 더 다른 지역과 그 다른 학교와는 조금씩 다른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올바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선생 한 개 갖고 택도 없습니다. 사실. 선생 역량 갖고만 이렇게 복잡 가난한 사회에서 선생 역량 가지고만 애들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교육과정으로 구현해내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이 학교 교육도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 기껏해야 초등학교 6시간 있어요. 6시간. 나머지 시간은 다 말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대부분 종로 가르칩니다 원래.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가르치고 쓰레기 할 때는 버리지 말고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행동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에서 선생 말고 그 외에 뭐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지역사회나 동네 옆집 아저씨까지 이 하나의 그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이것을 안다면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거예요. 단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여러 가지고 우리가 해서 남들도 다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21년 2월 3일 우리 동부 마을교육협의회가 출범을 했죠. 단체가 지금 70개가 있습니다. 70개가 전형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느냐 만성할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뭐가 빠져있냐 관이 빠져 있습니다. 관이 여기에 학교와 민간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7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관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 관과의 협력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희는 민간에서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그 자체가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주어진 것을 해나가고 있을 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든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지는 못하나 이제 이것은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기껏 마련된 교육경비 보조금, 이 제한규정 또는 동부 교육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정말 올곧게 알차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동부 뭐 교육혁신센터든 동부 마을교육센터든 이러한 중간지점 지원 형태의 이런 조직과 그것을 함께 운영할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데 잘 운영되기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그런 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론적 배경을 든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업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주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꼭 필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부에서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장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신 사항은 이거 끝난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동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금 여기 제안되면서 같이 학부모 활동 함께 하신 여러 분들도 보이시고 정말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어렵게 해결된 문제니만큼 잘 풀어서 써야겠죠.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오늘 준비해주신 정책지원관님들께 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훈련과장님들과 팀장님들도 너무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소중한 고견들을 이게 다 반영되거나 정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숙제들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하나 동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